맨유의 몰락의 축구 팬들은 맨유 패배에 집중을 합니다. 왜 패배를 했냐는 거죠. 패배가 많았기 때문에 몰락이라고 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팀 중에 하나인 맨유가 리그에서 18패를 당하면서 창단 역사상 최악의 기록으로 수모를 당해버렸습니다. 골 득실이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리고 결승전에서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토트넘과 맨유 둘 중에 한 팀은 지옥을 경험하게 될 이 결승전에서 토트넘은 승리하면서 손흥민 낭만 축구가 완성되었고 맨유는 지옥을 맛보듯이 처참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승하고 프리시즌을 떠나도 시원치 않을 판에 맨유는 최악의 분위기에서 15시간을 날아가서 쇼를 보여주기 위해 끌려가야 했습니다. 그 정도면 선수들도 구단에 항의하면서 보이콧을 선언해야 할 텐데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벌 수 있으니까요. 네. 무슨 쇼냐면 동남아 축구 올스타들과 맨유와의 격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도 이 경기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경기라고 했습니다. 현재 맨유 부채가 1조 3천억, 거기다 이번에 1,700억 마이너스,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발악을 한 거죠. 아시아 투어를 통해서 팬들과의 교류 확대를 하려고 한 건데 지금 맨유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이 누가 있습니까? 레알 마드리드에서 수많은 우승컵을 들었던 카세미루, 맨유의 에이스 브루노 페르난데스, 맨유의 찐 팬들이 아니라면 새로운 팬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명분조차 없는 팀이 되었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 구걸하러 간 거죠. 뭐라도 타이틀이 있어야 할 텐데 그렇다면 이번 동남아 올스타 팀과의 대결에서 프리미어리그 수준 높은 경기력이라도 보이거나 유로파리그 결승 진출팀의 위험이라도 보여줬다면 티켓 한 장당 수십만 원이라고 하는데 팬들에게 점수라도 좀 딸 수 있었을 텐데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또 패배했고 0대1로 패배를 해버린 겁니다. 이 동남아 올스타 팀을 이끈 감독은 한국의 김상식 감독입니다. 현재 베트남 국가대표 감독이죠. 김상식 감독이 이끌고 미쓰비시컵에서 우승해서 이 올스타 감독이 된 것입니다. 김상식 감독이 이 경기를 앞두고 각오를 다지면서 동남아 축구가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면서 이기겠다고 했는데 정말 이겨버렸습니다. 득점을 한 선수는 미얀마 선수였습니다. 프리시즌 경기를 쭉 봐보니까 사실 팬들 입장에서 김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부분, 아니 100% 프리시즌 때 축구팀은 베스트 라인업으로 출전시키질 않습니다. 그동안 훈련하면서 호흡을 맞췄던 최고의 선수들이 투입돼야 볼맛이 생길 테고 팀의 위험을 보여주는 쇼가 될 텐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번에도 역시 그랬습니다. 몇몇 주전 선수들이 출전하고 나머지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유망주들이 투입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맨유 팀입니까? 맨유 유니폼만 입은 팀인 거죠. 김상식 감독 특유의 역습 축구는 제대로 통했고 결과도 만들어냈습니다. 분명 김상식 감독이 큰 일을 해낸 건 맞는데 이 경기가 결과 자체가 큰 의미를 둘 수는 없습니다. 맨유가 그냥 돈 벌러 간 것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경기를 통해서 맨유의 패배보다 다른 부분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맨유의 가장 큰 문제는 패배가 아니라 바로 골입니다. 골! 동남아 올스타와의 경기에서마저 맨유는 무득점이었습니다. 결승전에서도 무득점이고요. 마지막 38라운드에서는 아스톤빌라 골키퍼 퇴장으로 인해서 수적 우위를 통해 골이 나오고 나머지 한 골도 페널티킥 골입니다. 맨유는 세계적인 팀이라면서 골을 못 넣습니다. 올 시즌도 보면요, 맨유는 역대 최악의 득점 기록입니다. 38경기에서 44득점. 이 팀 득점 기록은 리그 16위 기록입니다. 아시죠? 토트넘은 리그를 포기하고도 랭킹 7위였습니다. 경기당 1.2골입니다. 다른 리그들을 보니까 44골 이하도 수두룩 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팀의 선수 퀄리티 자체가 다르잖아요. 아니 더 냉정하게 말해서 몸값 자체가 다르잖아요. 왜 비싸겠습니까? 아니 골을 잘 넣거나 골을 잘 넣도록 돕는 선수들이라고 해서 비싼 건데 어떻게 44골밖에 못 넣냐고요. 최다골이 브루노인데 이 선수 페널티킥 3골 빼면 5골이고 그나마 아마드가 8골 넣은 겁니다. 맨유가 정말 잘못한 건 선수 영입을 잘못한 거죠. 가치도 없는 선수들을 엄청나게 비싸게 사왔고 호일룬, 지르크지 이 선수들은 최악의 스트라이커였습니다. 맨유에서 성장한 가르나초는 결정적인 순간일 때마다 아쉬움을 남겼는데 그래도 가르나초는 어려서 성장 가능성이라도 있습니다. 그럼 운이 따르지 못한 올 시즌만 그런 거냐? 그게 아닌 게 문제입니다. 이건 팀이나 감독 문제냐가 아니라
구단 차원의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지난 시즌 8위 했을 때 57득점으로 10위, 2년 전 3위 했을 때 58득점으로 8위, 3년 전 6위 했을 때 57득점으로 8위였습니다. 그나마 솔샤이르 감독이 있을 때 73득점으로 리그 2위를 했습니다. 아시죠? 당시 코로나 시기로 싱거운 리그였다는 거. 맨유가 빅클럽으로서 군림하던 시절에 맨유는 리그 팀 득점이 80골 정도를 넣었던 팀입니다. 이 정도 골을 넣고 하니까 우승하고 잘 나가죠. 네. 올 시즌 맨시티가 최악의 시즌을 보내서 팀 득점이 72골이었습니다. 리버풀은 우승하면서 넣은 골이 86골이었습니다. B클럽이라면 최소 70골은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더 좋은 팀은 실점이 적은 팀이죠. 골도 적고 실점 많아도 결과가 더 중요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맨유가 다시 과거 명성을 되찾으려면 우선 좀 골부터 많이 넣는 팀이 되어야 한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남아 올스타 팀 만나서 축제 같은 프리시즌마저도 한 골도 못 넣습니까?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토트넘이 한국 올스타와의 경기했을 때 6골을 넣었던가요? 네. 축제에서도 골이 안 나오는 맨유, 답 있습니까? 맨유가 무리뉴 감독을 통해서 수비 축구를 선택했을 때 리그 2위를 했습니다. 당시 88골, 28실점으로 최소 실점 1위 팀이었습니다. 경기당 한 골도 내주지 않으면서 승리를 한다면 팬들은 당연히 좋아하겠죠. 아모린 감독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맨유를 맡았을 때 본인이 원하는 선수들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었고, 그래서 선수들이 전술 변화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혼란을 겪은 것도 맞을 겁니다. 본인의 축구 철학을 현재 맨유에 넣다 보니까 문제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아모린 감독은 맨유의 최고 슈퍼스타 래시포드를 임대로 보내버리는 결정도 해버립니다. 아마도 맨유 선수단을 완전 탈바꿈 시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맨유가 지금까지 이렇게 득점력이 떨어지는 팀이 된 건 구단 수뇌부의 문제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갑자기 아모린 감독에게 선수 영입 권한이 주어지면 몰라도 지금처럼 똑같이 운영을 한다면 다음 시즌도 맨유는 답이 없고 아모린 감독도 경질이 되겠죠. 맨유는 지금 스쿼드만 봐도 강하다라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우선 맨유는 다음 시즌 탈바꿈을 할 것입니다. 새로운 팀이 되겠죠. 그리고 2달 동안 팀을 재정비해서 다시 상위권 경쟁을 노릴 것입니다. 탈바꿈이라면 당연히 선수 영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리고 선수도 팔아야 합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가르나초, 래시포드를 보내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이 둘만 해도 1억 파운드가 넘습니다. 그리고 브루노도 이탈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고 산초, 안토니, 말라시아, 호일룬, 카세미로, 에릭센 다 떠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에릭센은 테나흐 감독 때문에 부활 조짐이 있었지만 벤치 신세가 잦으면서 맨유를 떠나기로 확정됐죠. 맨유의 대변화라면 지금 16위 팀이라고 해서 기대를 저버리는 것보다는 리뉴얼된 팀, 퀄리티 있는 선수들의 영입으로 다시 재건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 영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PSG 스타 재계약 거부 후 맨유 영입에 적극 나선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했는데 그 스타가 바로 이강인입니다. 이강인을 우선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분류합니다. 사실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 오기 전엔 이강인은 무조건 미드필더였습니다. 그런데 엔리케 감독이 미드필더보다 공격수로 기용을 더 많이 했죠. 엔리케 감독은 미드필더에서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공격수로 분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강인은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가장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어쨌든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는 건 일가견이 있죠.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슈팅 또한 매우 좋고요. 맨유가 공격력 강화를 위해서 골이 필요하다면 이강인은 매우 좋은 옵션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기존의 베스트 멤버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끼어 들어간다면 그것도 쉽지 않겠지만 맨유가 리빌딩을 하면서 아모린 감독과의 합작이라면 구단이 이강인을 필요로 하고 아모린 감독 전술에 이강인은 매우 잘 어울리기 때문에 팬들이 원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출전 기회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아모린 감독은 짧은 패스 중심의 빌드업을 원하기 때문에 이강인만큼 좋은 선수도 없죠. 맨유가 15위를 한 건 일시적 현상입니다. 레스터 시티가 우승한 것과 맞먹는 기적 같은 일이죠. 태어나서 이런 상황을 봤다는 것도 인생 살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이강인도 맨유로 이적하는 일 왜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궁금하네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시청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흰수염고래였습니다.